아래층에서 왔는데요. 밤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애들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애가 뛰는 게 죄예요? 그게 싫으시면 단독주택으로 가시던가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예민해서야 세상 살기 힘들겠네. 그 순간 재미는 벙쪘습니다. 정중히 부탁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비웃음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본 사연은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조용한 아파트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미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재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쿵, 쿵쿵, 쿵.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아마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재미는 피식 웃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애가 참 체력이 좋네. 처음엔 아이들이 뛰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법이니까요. 재민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재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쿵, 쿵쿵쿵, 쿵, 또 발소리였습니다. 재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 재미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미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재민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윗집에서 소음이 좀 있어서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층간소음? 그거 진짜 힘들죠. 저도 예전에 겪어봐서 알아요. 재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오후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재미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재미는 리모컨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볼륨보다 컸습니다. 재미는 한숨을 쉬며 드라마를 껐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가 없네. 재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 너머로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재미는 귀마개를 꽂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동이 천장을 타고 내려와 재민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어떤 날은 5시까지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회사에서 집중을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 졸았고 보고서를 쓰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가 재민을 불러 물었습니다. 재민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짜증이 났습니다. 재민은 스스로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재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변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체중도 3kg이나 빠졌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2해가 흘러갔습니다. 재민의 눈 밑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지만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재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윗집 문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윗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현수였습니다. 현수는 재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재민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래층? 무슨 일이세요? 재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조금만 조심시켜 주세요. 제가 재택근무를 해서요. 소음이 좀 심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아이들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는 재민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뛰는 게 죄예요? 뭐,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 가세요. 재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재민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그때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서지연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애들이 시끄럽대. 지연은 재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경이 예민하네요. 애들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릴 때 뛰어놀았잖아요. 재민은 참고 또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는 좀. 새벽에도 애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죠. 애 키워보신 적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래층에서 이러시면 저희도 난처하잖아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뛰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 말에 재민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은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의를 한다고? 이게 주의를 하는 거라고? 재민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재민은 물을 한 잔 마셨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벽에 달력을 붙였습니다. 새로 산 달력이었습니다. 1년짜리 큰 달력. 재미는 붉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큰 X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붉은 펜으로 X를 그었습니다. 밤 11시. 쿵. X 1개. 새벽 2시. 쿵쿵. X 2개. 오전 8시. 쿵쿵쿵. X 3개. 하루, 이틀, 사흘. 달력은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달력 한 주가 X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력 한 장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재미는 매일 밤 X를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재미는 X를 그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해? 3달이 지나자 재미는 X를 그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100번, 200번, 500번. X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000번. 재미는 달력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1000번. 1000번이나 참았어. 그의 방벽은 결국 붉은 X로 뒤덮였습니다. 달력 한 장이 끝나고 2번째 달력을 붙였습니다. 2번째 달력도 X로 가득 찼습니다. 3번째 달력을 붙였습니다. 재미는 매일 밤 천장을 올려다보며 X를 그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이 모든 걸 기억해. 어느 날 재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재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재미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X로 가득한 달력. 2년 동안의 기록. 재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재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윗집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재미는 달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붉은 X들이 재민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재민은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재민은 귀마개를 끼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마개를 끼면 소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진동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 속에서 쿵 하는 진동이 번지고 벽을 울리는 아이의 발소리, 그리고 그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재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흔들렸고 재민의 몸도 함께 떨렸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재민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재민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 너머로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도. 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구나. 재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윗집에 다시 찾아가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만 날 뿐이었습니다. 재미는 귀마개를 벗고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소용없어. 재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방법.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귀마개, 방음제, 천장 공사. 재미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천장 공사는 수백만 원이 들었고 방음제는 설치해도 진동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이 없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이러잖아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체중은 계속 빠졌고 눈밑은 더욱 까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천장에서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은 붉은 X로 가득했습니다. 재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윗집이 되는 거잖아. 처음엔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윗집을 산다면 재민이 오현수의 윗집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오현수가 아래층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재민이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어. 재민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오현수의 윗집 가격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재민의 집도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내 집을 팔면 저 집을 살 수 있어. 재민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무조건 사야 해. 무조건. 재민은 흥분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이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윗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겠지. 그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 박순옥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재민은 순옥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재민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위층 매물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가격 상관없습니다. 순옥은 재민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어느 집 위층이요? 제가 사는 집 위층이요. 오현수 씨 집 위층?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눈빛엔 이해하는 빛이 담겼습니다. 아, 층간소음 때문이시구나. 네. 얼마나 심한데요? 2년째 참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순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층간소음 정말 힘들죠. 저도 민원 많이 받아요. 박순옥은 재민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곧 나올 거예요. 재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오현수 씨 위층에 사는 분, 요즘 자주 부동산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이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재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빠르면 몇 달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무조건 살게요. 알겠어요. 매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재민은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곧 나온다.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재민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재민은 달력에 X를 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이야. 곧 내 차례야. 5개월 뒤 재민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옥의 번호였습니다. 재민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민 씨 나왔어요. 바로 그 집 위층.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 매물로 나왔어요. 빨리 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갈게요. 재민은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집 문제가 좀 생겨서요. 정말 급합니다. 상사는 재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재민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한 재민은 순옥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정말 나왔어요? 네. 여기 매물 서류예요. 순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오현수의 윗집. 가격은 3억 원. 재민의 집과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집 제가 살게요. 지금 바로요? 네. 계약하겠습니다. 순옥은 재민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먼저 재민 씨 집부터 내놓아야겠네요. 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자신의 집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오현수의 윗집을 샀습니다. 이사 당일, 재민은 이삿짐 차를 끌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마침 오현수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오현수와 지연은 재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래층 살던 분 아니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위층이죠. 위아래 바뀌었네요. 네. 이사 왔어요. 바로 윗집으로요. 현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멍하니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연이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뭐가? 그 사람 예전에 우리한테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던 사람이잖아. 이제 윗집에 산다고.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복수하려고 그러겠어? 그냥 우연이겠지. 그래도 왠지 불안한데.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쿵. 쿵. 이상하게 위에서 쿵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 지연도 주방에서 나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사 온 첫날부터? 현수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쿵쿵, 쿵.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 설마?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내일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 하지만 현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일부러 소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아래층이 되었다는 것을. 현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길.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현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래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재민은 윗집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민은 달력을 꺼내 오늘 날짜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복수의 첫날. 그날 밤 두 집은 서로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재민은 평온하게 잠들었고 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위아래가 바뀐 것입니다. 새벽 3시 윗집 천장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쿵. 오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의자를 끄는 듯한 소리, 떨어지는 쇳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진동. 끽, 쿵, 딸그랑. 현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지연도 눈을 떴습니다. 여보, 또 시작이네. 미치겠어. 벌써 사흘째야. 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재민이 이사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내내 밤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이제는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수는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분명히. 쿵쿵쿵. 끽. 쿵.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올라가서 말해야겠어. 지연이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새벽인데 어떻게 올라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현수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윗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 재민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습니다. 재민은 편안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현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래층 때는 조용하더니 이젠 당신이 시끄럽네. 시끄럽다고요? 새벽 3시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의자 끄는 소리, 쇳소리,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 재민은 문틈 사이로 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뭐, 제가 2년 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아시겠냐고요. 현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당신이 일부러 소음 내는 게 정상이에요? 재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새벽 3시에 깼어요.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요. 저도 참았어요. 2년 동안요. 그건 애가 뛰는 거잖아요. 당신은 일부러 하는 거고, 이제 위아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제가 당한 걸 이제 당신이 당하는 거죠. 재민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현수는 닫힌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미친 자식?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복수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뭐래? 복수하는 거래. 미친 자식이. 지연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애가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 자식이 정신이 이상한 거지.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길 하필이면 저런 놈이 윗집에 왔어.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쿵, 끽. 현수는 귀마개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진동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 흔들렸고 현수의 몸도 함께 떨렸습니다. 저 자식 가만 안 둬. 현수는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민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현수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윗집에서 미친놈이 밤새 소음내요. 층간소음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그래야겠어요. 저 자식 혼내줘야겠어. 현수는 점심시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조치 좀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윗집에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쿵쿵쿵, 끼익끼익, 쿵. 현수는 천장을 향해 빗자루로 쳤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위층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현수는 분노에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식 정말 가만 안 둬. 시간이 갈수록 오연수의 집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3시, 4시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쿵, 끼익. 아이는 잠을 못 자 울었습니다. 엄마, 위에서 계속 소리나. 괜찮아, 그냥 자렴. 하지만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윗집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이불을 적셨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새벽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두드린다고요. 부인, 저희가 윗집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요. 그런데 왜 안 멈춰요? 경찰 불러주세요. 층간소음은 경찰 사안이 아닙니다. 민사 문제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잠도 못 자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도 난처해했습니다. 재민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재민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소리인데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소음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소음을 낸다는 것을. 하지만 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재민은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바닥을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의자를 끌었습니다. 새벽 3시, 쇳소리를 냈습니다. 새벽 4시, 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재민은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동안 들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재민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소음이 자신에게는 안정의 리듬이라도 되는 듯이. 재민은 소음을 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수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재민을 안정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고 상사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수 씨, 요즘 일에 집중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좀비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차렸고 청소도 못했습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치겠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이사 갈 돈이. 그럼 어떡해?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일단 좀 더 버텨보자.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 두 병. 현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현수는 재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발로 찼습니다. 나와. 이 자식아.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습니다. 재민은 차분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어가고 있어. 제가 뭘 어쨌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 당신 일부러 소음 내는 거 다 알아.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새벽 3시에 의자 끄는 게 평범한 거야? 저도 예전엔 당신 집에서 새벽 3시에 아이 뛰는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거였나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조금만 조심해 달라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그건 애가 뛰는 게 죄냐고 했죠. 예민하면 단독주택가라고 했죠. 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돌려드릴게요. 제가 생활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 가세요. 현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현수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현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민은 문 뒤에서 현수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재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재민은 의자를 끌었습니다. 끽. 복도에서 현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쿵.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연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현수를 부르더니 경고를 했습니다. 현수 씨,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인사조치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윗집 소음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집에 돌아와 소주를 꺼냈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현수는 계속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쿵, 쿵쿵.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저 자식? 현수는 술병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채 재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나와. 나오라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습니다. 재민은 현수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현수는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나와. 이게 복수야? 복수라고요? 모른 척하지 마. 당신 일부러 소음 내는 거 다 알아.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새벽 3시에 의자 끄는 게 생활이야?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싸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느껴보길 바랐어요. 그때 나처럼. 현수는 재민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너처럼? 네. 제가 2년 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신이 느껴보길 바랐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부탁했어요.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코웃음 쳤죠. 그건 애가 뛰는 게 죄냐고 했죠. 예민하면 단독주택가라고 했죠. 재민은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귀마개를 껴도 소용없었어요. 진동까지는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당신한테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기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새벽에 깨는 기분, 잠을 못 자는 고통. 그게 복수야?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민은 할 말만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오연수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오연수는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그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치며 퍼졌습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나. 이건 범죄야. 범죄.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쿵쿵쿵. 나와. 나오라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 아이는 매일 악몽 꾸고 아내는 잠을 못 자. 이게 정상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지고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요. 미안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괜찮아. 저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그래, 법적으로 대응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쿵, 쿵쿵, 끽. 현수는 이를 갈며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위층에서는 재민이 여전히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쿵.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의 문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우편함에서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악의적인 보복소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오연수 부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민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싸우겠다는 거네. 재민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피해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벽에 붙었던 달력, 붉은 X로 가득한 달력,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던 민원 내역,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법정, 양쪽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현수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원고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고의 자녀는 불면증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고 부부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민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2년간 원고 가족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기 증거로 제출한 달력을 보시면 2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소음 피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번 원고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재민의 달력,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현수 가족의 진단서.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원고는 2년간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과실로 판결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쌍방과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재민과 현수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는 잠시 고요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피로한 한숨만 맴돌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지 한 달 뒤, 관리인은 복도에서 마주친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참 조용하네요. 윗집도 아래층도. 재민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책상 위 판결문을 바라봤습니다. 합의 종결. 그 아래 변호사비 영수증이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백만 원.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네.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현수를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섰다가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서로 변호사비만 날렸네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죠.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살죠. 애들도 무서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과를 하셨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히 층수를 올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래층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벽에 붙어 있던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붉은 X로 가득한 달력. 2년 동안의 기록. 재민은 그 달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재민은 의자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끝없이 싸우던 시간들, 참고, 분노하고, 또 복수하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방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엔 묘한 공허함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2년 동안 원망했던 아래층. 이제는 조용합니다.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재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했네. 재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싸움은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비만 날렸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재미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롭네. 하지만 그 평화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